네, 이번 시간에 제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. 어, 저는 이제 영상에 보면 제가 순대집도 했었고, 프랜차이즈 홍삼집도 했었고, 그 다음에 뭐 상가 투자도 잘못했었고, 그 다음에 어, 정수기, 렌탈, 영업도 이제 꽤 오랜 시간 했었고, 여러 가지 일을 벌리면서 빚이 많이 쌓였습니다. 근데 그 빚이 처음부터 뭐 7억, 뭐 9억 이 정도였으면 제가 아예 처음부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 파산을 하죠. 그걸 어떻게 갚습니까? 근데 이제 이 돈이 그 정도 되는지 몰랐습니다. 이제 이게 처음에는 뭐 2, 3억이었는데 막 갚다 보니까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해서 불어났는데 뭐 거기에 또 이자도 붙고 또 재판에서 내가 이겨서 받을 수 있을 거라 했던 재판도 너무 오래 끌게 됐고 그리고 개인 파산을 하면 내가 재판에서 받은 돈도 또 채무이행을 하기 위해 또 가야 되고 그리고 개인 파산을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그 많이 제약을 받더라고요, 일에.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 파산 안 하고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인 줄 알았으면 개인 파산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뭐 하다 보니 어쩌다 하다 보니 뭐 이걸 갚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이제 15년 초에 이제 부도를 맞았죠. 부도를 맞고 인생 부도죠. 인생 부도를 맞고 그 금액이 좀 됐었는데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제가 빚을 그렇게 부도가 나고 했던 실수들 혹은 잘했던 것들 이런 걸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. 첫 번째로 제가 실수란 게 뭐냐면 빚이 부도가 나면 첫 번째 채권자를 불러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. 저는 이제 당연히 매달 내가 다음 달부터 들어갈 이자가 있기 때문에 원금은 뭐 바로 보전이 안 되니까 이자도 이제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를 불러서 얘기를 잘하면 내가 말을 잘하니까 말을 잘하면 이걸 뭐 유예를 해주거나 혹은 내가 어떤 업을 해서 거기에서 또 소득이 생기고 뭐 재판에서 나중에 돈을 받고 이러면은 변제를 해주겠다 이러면 이제 이자를 조금 탕감해주고 뭐 이렇게 기다리 줄 거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어디서 그게 꺾였냐면 딱 두 사람 첫 번째 이제 채권자를 불러서 얘기를 하고 오케이 하고 오케이를 받고 두 번째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잘 돼서 얘기를 오케이를 또 받고 해서 이제 그러면 나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사람한테도 얘기를 잘해서 그래서 이제 해결하면 되겠다. 그러면 뭐 나도 열심히 일을 하고 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첫 번째부터 이제 단추가 잘못 잠궈진 게 첫 번째 분이 집에 가고 나서 이제 그 저녁에 전화가 오더라고요. 전화가 와서 네 사정은 다 알겠는데 그 돈은 내한테 귀한 돈이니까 다른 사람 돈은 변제를 천천히 해주더라도 내 원금은 이자는 안 받겠다. 근데 원금 보전은 해달라. 그 얘기가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도 똑같은 멘트를 하길래 이 얘기를 하면 안 되구나. 부도가 났다는 거는 내가 부도가 난 거지. 그 사람들한테도 큰 일이다. 왜냐면 이게 빌려준 원금을 못 받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?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. 그래서 뭐 지금 이자가 문제가 아니고 원금을 보전해 달라. 당연히 내가 부도가 났는데 지금 이자를 유예해 달라, 탕감해 달라고 간 그 상황인데 변제를 해 달라면 당연히 저는 변제 능력이 없겠죠.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일이 꼬이겠구나. 사람들은 이자 탕감이 문제가 아니고 내 원금 보전이 안 될 걸 걱정하기 때문에 아예 여기서 더 이상 소문을 내는 것이 내한테 장기적으로 좋은 게 아니겠다. 왜냐? 보전을 못 받는다 하면요. 그다음부터 계속 전화가 와요. 왜? 걱정이 되니까.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뺏기니까 이 사람들 진정시키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딱 두 명한테 얘기하고 엄청난 후회를 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자나 원금 회복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힘들더라도 소문을 안 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고 저는 그다음부터는 소문을 안 냈습니다. 그거는 제가 첫 번째로 잘못한 실수죠. 제가 부도가 났다는 걸 소문낸 거. 절대 소문내면 안 됩니다. 내가 부도가 나고 내가 뭐 어떤 불행이 닥친 거는 내 일입니다. 다른 사람들은 저에 관심이 없어요. 원래. 제가 이상한 인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. 다 똑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불행이 닥치고
부도가 나면 첫 번째 남들한테 알리면 안 된다는 것.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알리면 안 됩니다. 그게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도가 당하니까 당황을 하게 돼요.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어올 수 있고 이걸 잘 몰라요. 그때 당시에 제가 한 달에 6, 700 정도 이자를 내야 됐었기 때문에 그게 일반 봉급 생활자 혹은 일반 업을 해서는 벌 수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? 큰 돈이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6, 700을 이자를 내고 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죠. 그래서 저는 동양매직에 입사한 이유가 단순했습니다. 그때 당시에 정수기 한 대 팔면 18만 원을 준다고 했거든요. 그러면 내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루에 뭐 3.3대를 팔면 한 달에 100대네. 그러면은 내가 1,800. 실질적으로 100대를 팔면 더 많이 가져가죠. 근데 왜냐면 플러스 수당이 붙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판매인으로 입사를 해서 100대를 팔면 1,800. 그러면은 뭐 7, 800 이자 주고도 내가 1,몇백 벌면 뭐 빚도 갚으면 생활이 되겠네. 이래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갔는데 잘 간 것 같죠.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뭘 해서 뭐 1,몇백을 벌겠습니까? 그래서 운이 좋아서 또 그 절실함이 있어서 뭐 또 전국 1등을 계속 했는데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그때 어느 정도로 제가 사정이 안 좋았냐면 제가 다른 영상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명절에 3만 원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기름값 정도. 근데 이제 명절에도 제가 이제 처가든 우리 집이든 안 가면 소문이 나겠죠. 왜 안 왔냐?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명절에 가면 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? 특히 아기들이 있으면 용돈을 줘야 되죠. 세뱃돈이든 뭐 명절인데 줘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제가 그때 3만 원이 있었거든요. 3만 원. 3만 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행히 우리가 이제 첫째, 둘째가 아니기 때문에 절이나 뭐 이걸 늦게 하죠.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절을 하든 뭐 추석인지 설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먼저 세뱃돈을 받죠. 그걸 다시 조카들한테 주면 됩니다. 그러면은 돈더기가 되죠. 뭐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의 불행, 나의 부도를 절대 알리면 안 됩니다.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 돈이 없어서 이제 애들을 보육원에 맡겨야 되는데 어떤 보육원에 맡기는 것이 좋을지 뭐 이런 거 고민할 때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퀴벌레가 있잖아요. 생사의 기로에 몰리면 IQ가 284까지 올라갑니다. 그래서 저도 그때 그런 경험을 좀 했는데 닥치니까 다 되더라고요. 안 되는 건 없습니다.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 그게 안 닥쳐서 못하는 거지 닥치잖아요. 누구나 다 해요. 그게 이제 부모나 다른 대상이 되면 조금 그게 덜 하겠지만 자식들 쪽으로 오면요. 이제 그게 좀 긴박해지겠죠. 누구나.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소문을 낸 건 잘못했지만 직종 선택은 잘했습니다. 수당이 높은 이제 영업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영업직을 하죠. 제가 영상 말미에 제가 어떤 차를 뽑아서 어떤 차에 뭘 어떻게 꾸며서 제가 전국을 6년 동안 3년은 아예 집에 안 들어오고 돌아다니고 3년은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6년 동안 생활을 했는지 제가 그 차를 영상에 올릴 건데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대부분 다 안 보셨겠죠. 그 차를 있을 건데 저는 3년 동안 집에 안 왔습니다. 왜냐하면 처음에는 집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. 출퇴근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그렇게 작은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처음에는 모르니까 집 근처를 가지만 어느 정도 한두 달이 지나니까 내가 여기보다는 조금 멀리 가면 더 많은 실적을 올릴 거라 생각해서 이제 멀리 가게 되죠. 근데 왔다 갔다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니까 이제 차를 끌고 차에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걸 어느 정도 싣고 가죠. 그래서 돈이 있으면 찜질방에 가고 돈이 없으면 이제 차에서 자고 이런 생활을 좀 했었는데 어째도 밥이야 뭐 하루 두 끼 먹는 거 여기서 먹으나 저쪽 다른 타지에 가서 먹으나 어째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 이제 먹으면서 생활했는데 그때 당시에 왜 제가 집을 떠났냐면 집에 있으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집에 있으면요 애들이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됩니다. 그리고
또 와이프 눈치도 봐야 되죠. 그리고 처가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처가에도 가야 됩니다.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우리 집에도 뭐 가야 됩니다.